앉으시죠. 편히 앉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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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앉으시죠. 자, 예, 이쪽으로 앉으시죠. 저기 방송이 마이크 좀 하죠. 이쪽 마이크를 켜주세요, 박사님. 같이 켜야 돼. 같이 켜야 돼. 네.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그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막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교육 국민연대 대표이신 윤철수 대표님, 병원 경영하기 시기도 바쁘실 텐데 이걸 계속적으로 추적해 오시고 상당히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치를 보니까 모든 게 다 완벽한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주장이 다 오르신 것 같아서 정말 저희도 공감이 많이 가는데, 마지막 얘기가 또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와닿는 게 있습니다. 이 문제, 비리 문제에 대해서 지금의 현 정권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야당 국회의원한테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묵묵부답이다. 지금 여기 우리 계시는 유튜브들하고 똑같잖아요. 유튜브 규제법을 지금의 여당 국회의원들은 자기네들이 불리하니까 규제법을 내고 지금 악을 써서 유튜브 규제를 하는데, 거기에 자유한국당 의원은 규제법에 사인한 사람은 누굽니까? 세상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상인 것 같아서 진실과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참 저희들하고 공감이 되는 얘기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이제 우리 유튜버들이 질문하시기 전에 그 원장님 저 대표님 발표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제가 크게 좀 우선 좀 그 의문되는 부분 몇 가지만 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모든 게 완벽하게 비리가 나 있고, 지금 보면은 공문서 위조로 거의 10조에 가까운 비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지금은 막 그냥 그 추가 경정 예산에서 그렇지만 우리나라 예산이 400조밖에 안 돼요. 이런 나라에서 10조가 벌어지고 있다는 건 이건 대단히 지금 대낮에 칼 들고 강도질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무리 정권이 은폐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면 아까 이제 뭐 경찰서에 고소 고발도 하고 그랬다는데, 뭔가 지금 이게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받아야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전혀 감사합니다. 지금 그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고소 고발을 한번 일산경찰서에서 한번 했다고 그러는데, 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이죠? 네. 네,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이제 보건복지부가 이제 상위 기관이잖아요. 그다음 또 감사원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 절차적으로 한번 고소 고발을 하셨는지 그래서 그거 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 그런 절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아까 확인 과정이지만 물론 의사 선생님이고 저기 대표님께서 또 그 시민단체 계신 분들이 다 여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회계에 대해서는 회계 전문가가 어떤 절차를 분명히 밟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야만이 뭐 이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런 수치를 놓고 얘기를 할 때는 회계 전문가가 얘기를 해야만이 일단 제3자가 어떤 공신력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얘기는 쭉 같이 얘기하고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씩. 예. 그러면 그 고소고발을 좀 정말로 절차를 갖고 세게 하셨는지 쉽게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아는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같이 하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여기 오늘 우리 같이 이 소송에도 참여하고 그랬던 분들 여기 계시거든요. 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포경찰서에 한 2번 했는데요. 조사 전부 제대로 하지 않고 덮는 쪽으로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저 여태까지 가는데 검사 얼굴 한 번 본 적 없습니다. 검찰 수사관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 누가 거기 검찰청에다가 직접 하라 그래갖고 검찰총장에게 말한다 그러고 거기다가 올렸어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서부지검을 그때 건강보건관이 마포에 있었으니까 서부지검을 통하고 마포서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서부지검에 있는 그 담당 직원이 제가 제출한 문건을 제대로 거기다가 전달을 안 하더라고요. 조사해봐야 나올 것도 없는 것만 똘커덩 주고 조사해서 나올 수 있는 건 아예 주질 않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산경찰서는 조사를 제대로 했어요. 조사를 제대로 하니까 조사 당일날 사건을 마포경찰서로 가져가더니 역시 마포경찰서는 조사 안 했어요. 예. 그리고 그거는 그냥 끝이에요. 그거로.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고발할 때 한 가지만 고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같이 고발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 의료비지원금 비리, 국고지원금 비리, 건강검진비 비리 뭐 이런 거 했거든요. 제가 비리라고 지정한 걸 고쳐요. 자기들이 문서를 고쳐서 제도도 고쳐지고 막 이래요. 그런데 고발했으면 저를 조사해야 할 텐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받은 거 아무것도 없고 답변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원 뭐 얘기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도 제가 고발했죠. 부패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절차만 알려줘요. 제가 절차를 모르는 게 아닌데 그런 거는 보건복지부 감사실에 문의하세요. 이거 끝입니다. 말이 안 되죠. 제가 그런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비리 누가 저지르는 거예요.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 통속이 돼서 저지르는데 그걸 조사를 하라고 해달라 그랬더니 조사를 안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에도 그 조사를 요청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감사원은 이게 수사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은 조사하지 않는다. 근데 그 당시에 수사받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실제 모습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그 무슨 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적 있느냐 하고 얘기했어요. 저희들 예, 변호사를 직접 만난 적 많지요. 이 변호사들 대단히 죄송하지만 첫째는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예, 잘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두 번째는 이해를 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사실과 다르게 고의로 허위 기재를 해서 비리를 저질렀더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출한 문건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직원의 실수로 잘못 기재했다. 앞에 문장들은 다 자료도 그렇고 모든 게 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거기다가 제출하겠다고 한 그 내용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직원의 실수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또 다른 것도 직원의 실수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여기 다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변호사, 아주 유명한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수많은 변호사들은 나서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회계사. 제가 회계사들을 여럿을 막 모아놓고 이걸 다 알립니다. 지금 오늘 한 거랑 똑같은 식으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수많은 회계사들은 이런 거를 이 정부 회계를 본 적이 없다 그래요. 잘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제가 회계사는 아니에요. 회계사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2000년부터 자료를 쫙 모아갖고 19년 됐죠. 19년 동안 자료를 모은 겁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저는 이런 거 숫자가 머릿속에 있습니다. 예? 사실 회계사만 아닐 뿐이지 회계사들이 이 내용 잘 아는, 아까 회계사들은 비리에 가담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회계사들이 나서야 되는데 나서는 회계사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나서지는 않아요. 우리 예전에 사건들에서 어떤 거 막 의료사고 나게 되게 되면 의사가 증인이 돼줬으면 좋겠는데 의사가 증인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지가 이런 게 있었죠. 이거 그보다 훨씬 더합니다. 나서는 회계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좀 나서는 회계사를 소개시켜 주시면 그러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시민단체 회계사 같은 경우가 좀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건 제가 또 이제 참여연대를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 만나니까 참여연대가 있고 뭐 참여연대 어떤 회계사가 있고 그래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참여연대 굉장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거기 나오는 그 김용익이라는 분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출신입니다.
이 참여연대와 건강보험 이거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더라고요. 왜냐? 아까 제가 알려드렸듯이 남은 돈은 준비금과 2월금에 두 가지로 남는데 정부가 속이려고 준비금만 남아있는 거 했다고서는 알리니까 저희가 알렸잖아요. 그러니까 참여연대가 나서갖고 정부가 주장한 게 맞다 이러고서는 그거를 한 거가 저희들한테 다 잡혔어요. 그거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참여연대인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네. 저기 보수 정권 때 시민단체들은 다 지금 한 자리씩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의 시민단체는 아마 없나 봅니다. 그래서 좀 생각이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또 하나, 지금 오죽 답답했으면 이 유튜브를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유튜브들은 그래도 이게 하나의 굉장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그러고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사실 아까 말씀 중에 언론이 전혀 관심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관심이 없는지, 그게 사실은 우리 유튜브들도 지금 일단은 지금 사실은 이게 처음에는 언론이 아니었는데 이제 정부에서 탄압을 하기 시작하니까, 언론 탄압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언론이 돼버린 거예요, 유튜브들도. 그런 상황인데 우린 지금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언론이 왜 관심을 안 가졌는지, 국회의원들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언론이 관심을 안 가진 부분은 이게 대단한, 우리가 봐도 10조의 어떤 정부 부패 블랙홀인데 어떻게 관심이 없는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다시 내려야 됩니까? 자료 이건 저거 보시고 그냥. 예. 자료를 예. 자료 뜨지 않네. 이게 또 금방 또 안 되네요. 그럼 IP 주소를 찾을 수 없다고.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 사건은 아까는 참여연대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정부,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런 데 얘기했었잖아요. 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언론이 굉장히 깊숙이 개입해 있습니다. 언론이 조선, 동아, 중앙, YTN, 오마이뉴스, 한겨레 전부 허위 보도를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저희들이 알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알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다 주면서 알리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은 돈은 준비금과 2월금의 두 가지로 남는다. 그런데 준비금만 남은 것처럼 속이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전부 한결같이 정부가 속인 걸 그대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원죄가 있습니다, 언론들이. 그래서 이거에 나서는 언론들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신의 한 수가 무려 6번 오늘과 같이 이렇게 생방송을 했고요. 그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의정방송 TV 뉴스라는 데가 있는데, 그분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기자를 하면서 이걸 한 거예요. 그런 분들의 도움으로 이게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 카카오톡이라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는 제가 알리지 않아도 다른 분들이 이걸 막 알리고 계시더라고요. 여태까지는 제가 나서서 이걸 다 알려야 했는데 이제는 다들 협조해서 오늘 이렇게 된 것도 지난번에 선구자 방송에서 한 거가 계기가 돼갖고 또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오늘 이거가 이제 방송이 되게 되면 저는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파만파의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건 단순하게 지금 무슨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여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이 개혁돼야 되는 오랜 기간 도적대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었더라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에 여기 아까 도적대가 나라 장악한 증거 아까 보여드렸죠? 2006년, 7년 이럴 때부터 계속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2000년부터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그렇지 비리의 규모는 사실 어마무지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말씀 도둑대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문제는 이게 한 10조에 가까운 돈이 횡령되고 이렇게 아상부사하다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이 돈이 10조 원이 횡령된, 아까 공문서로 횡령된 돈이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돈에 관한 개선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해주셔야지 앞으로 여기 계시는 유튜버들이 직접적으로 뭐 탐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서 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네,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인데요. 수사관들도 그러더라고요. 돈 먹은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대라. 그러면 자기네가 조사하기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한 거가 있어요. 횡령만 죄가 아니라 공문서를 위조한 것도 죄고 그리고 그 위조된 공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건강보험료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냈고 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재정이 부족하다 그래서 혜택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일단 먼저 조사하면 횡령조사하는 건 누워서 식은 죽 먹기다. 저는 계좌 추적권이 없어서 못할 뿐이에요. 그것만 절보 조사하면 제가 누구보다도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사진에서 보여드렸죠. 오늘 이름 나왔죠. 김용익이라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름 나오죠. 현재 박능훈 보건복지부 장관 허위 자료를 국회에다가 올렸죠. 기타 등등 관련자들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분이 김세연 위원장이더라고요. 자유한국당에. 그분도 제가 그분 페이스북에까지 올렸어요. 일절 답변이 없어요. 그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문서가 위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어요. 그 이전에 이명수 의원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분 페이스북에 올려도 일절 아무 답변이 없어요. 그 이전에 양승조라는 분도 더불어민주당 지금 충남지사 지사하고 있죠? 그분들 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료가 오래전서부터 쭉 이렇게 비리가 벌어진 거기 때문에 관련자를 다 조사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조국 사건으로 뭐 몇몇 달 계속 이렇게 떠드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누가 의심되느냐? 누가 의심되겠어요? 이렇게 큰 돈인데, 예? 정권을 지금 문재인이 의심되는 것이죠. 그 사람 아니라면 누가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멋대로 하겠어요? 이게 오늘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쭉 알렸기 때문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희가요 이걸 갖다가 알리려고 검찰총장한테까지 접근을 했었고 대통령한테까지도 제가 이 문서를 보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2번 누르셨어요. 본인이 직접 눌렀는지 뭐 비서들이 눌렀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직부패 척결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이후에 조선일보는 이제 임기 말이 돼가는데 무슨 공직부패 척결을 하느냐 경제 살리기에 나서라. 그러더니 결국은 이렇게 탄핵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거에 관련된 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걸 했는데 지금 연결이 안 돼서 못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생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귤이 있는데 귤을 이렇게 자를 때하고 이렇게 자를 때하고 다르게 보이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비리 증거를 가지고 보면 탄핵은 건강보험 재정 비리를 저지른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공직부패 척결하려고 조사에 들어가니까 대통령을 내쫓은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뭐 답답한 거는 우리 지금 현재 유튜버들이 처해 있는 이 정권이 유튜브 탄압하는 그 방식과 똑같습니다. 지금 유튜브들 언론 탄압을 하면서도 구글한테 떠넘기고 야당은 또 같이 떠넘기게 하고 뭐 이런 부분인데 참 누군가가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우리 저 유튜브들이 처해 있는 상황 같은데 방법은 뭐 저희나 저희 유튜버들이나 어르게 국민연대나 마찬가지로 이걸 국민들한테 빨리 많이 확산시키는 게 우선 그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저희 유튜버들도 이렇게 탄압도 하고 있는 거 국민들이 이 정권에서 뭐라 그러냐면 돈 버는 지들끼리 구글하고 쌈박질 한다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누가 여기 나서려고 그랬어요. 공감은 누가 하겠어요. 이게 언론 탄압을 하면서도 정부가 구글을 앞세워가지고 언론 탄압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좀 저희들도 이제 유튜버들한테 저희들이 호소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유튜버들도 아마 이렇게 탐사를 아마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시고 좀 확산을 좀 하시고요. 저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또 우리 플로어에서 질문들 좀 해주십시오. 우리 대표님께서 그 일을 해오시면서 조작된 그런 회계보고 이 재정이 상당히 많이 수십조가
세워나간 차이가 나는 그 부분을 말씀해오고 계시는데요. 그 정권이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권만이 아니라 그 이전 몇 대 정권 전부터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된 것 같은데, 그럼 그때 당시에 우파 정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대통령 차원에서 관여가 됐다고 볼까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분명한 건 제가 아까 안과 의사론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권에서든지 눈이 나쁘면 사람들은 안과 의사를 찾아간다고. 어느 정권에서든지 이런 건강보험 재정이라든가 또는 의료 정책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아까 저 김용익 교수 사단을 찾아갑니다. 왜냐? 저분이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주임 교수였어요. 그리고 그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신문, 텔레비, 방송 뭐 이런데 뭐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그 세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뭐 이 지금 우파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섰었다 그래도 역시 정책은 그 사람들이 만드는 그 틀 속 안에서 가는 거였습니다. 제가 참고로 제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자유한국당, 그때는 한나라당이었고 나중에 이제 새누리당이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중앙위원회 보건위생분과 위원장을 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중앙위 보건위생분과 위원장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파트는 다 해당 산자위원회는 산자부랑 가깝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같이 같은 집권당이고 정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도 야당입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 이 세력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그 KBS에서도 그 민경욱 지금 국회의원이 그 당시에 앵커였을 때 KBS 토론에 나가서 제가 얘기했는데요. 그때 그분의 얘기가 그겁니다. 지금 저 상대방 토론자하고 저하고 4대1로 토론하는데 지금 어느 당이 어느 당인지 잘 모르고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야당인 사람들이 정부 측을 대변하고 있고 그 당시에 여당의 보건위생분과 위원장인 제가 비리를 지적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부터 지금까지 그 집권 세력은 대통령만 바뀌었지 실제 이거를 좌지우지하는 그 집권 세력은 그대로더라. 예. 그래서 뭐 제가 옆에서 하나 좀 저도 의문 상황인데 그 소명이 분명히 좀 됐으면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도 똑같은 폐단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는 지금은 몸통은 여기에 대한 비리의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또 이제 얘기인즉슨 이제 구조적인 부분이다. 근데 그 꼭 최고 통치권자가 비리의 몸통이 아닐 수도 있다. 정권에 따라서 지금 이런 말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이 뭐 대표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2010년부터라면 정권이 벌써 지금 2번, 3번 거쳐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밝혀지면은 자 비리의 몸통이 대통령까지냐 대통령인데 원놈은 그게 해당되고 원놈은 해당이 안 되고 이런 부분까지 좀 밝혀지는 게 국민들은 좀 속 시원하겠죠. 예. 왜 지금 그 대통령 그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왜 하냐면요. 다른 사람은 제가 이제 잘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하겠다 그랬어요. 다른 분들은 그런 소리를 한 사람이 없는데 근데 아까 보여드렸지만 비급여의 급여화 한다는 그 내용이 사실은 2조 2천억 2년 동안 2조 2천억의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비리는 9조 5천억이었잖아요. 아무런 혜택을 준 것이 없이 오히려 비리를 저지르는데 앞장서졌던 거죠. 예. 그러니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증거가 사실 다 있는데 어떤 거더라? 아무튼 여기 제가 지금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사실은 준비를 다 해갖고 왔는데요. 네, 그냥 예. 준비를 해갖고 왔다 잘 못 찾겠네. 그냥 예. 그러니까 문케어한다 그랬던 그 내용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겠다 그런 거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
누적돼 있는 돈 누적 적립금 20조를 사용하겠다 그랬습니다. 20조 누적 적립금이 20조라고 그랬습니다. 누적 적립금이 20조가 아니라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30조입니다. 그리고 그 누적 준비금이 20조고 누적된 2월금이 10조거든요. 그래서 전부 30조의 돈이 적립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을 갖다가 쓸 때 뭘 우선해서 쓰는가 하면은 뭐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2월금을 먼저 쓰는 겁니다. 2월금을 먼저 쓰고 준비금은 왜 먼저 쓰지 않느냐? 준비금은 문자 그대로 준비해 놓는 돈입니다. 어떨 때를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IMF가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돈을 못 내잖아요. 그렇다고 치료를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돈을 제대로 내지 못할 어떤 큰 상황이 벌어질 때를 대비하기도 하고 또는 지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메르스가 터졌다, 뭐 사스가 터졌다, 뭐 어떤 역병이 번지거나 그러면 갑자기 지출이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수입이 덜 들어오거나 지출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돈이에요. 준비금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20조라는 돈은 가능하면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인 것이죠. 그 대신에 10조라는 돈은 그냥 돈이 쌓여서 있는 돈이니까 2월급이니까 그 10조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대통령이 나서서 비급여를 급여하겠다. 이건 건강보험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비리에 대한 거야. 세금이 어떻게 비리가 벌어졌고 한 걸 여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금방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이 부분에 있으면 만일에 제가 검사라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 조사합니다. 제가 검사라면. 네. 본인이 나서서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또 언제 했느냐. 비리가 다 드러나고 나니까 비리를 감추는 발언을 대통령이 20조 남았다 그러면 20조 남은 게 돼버리죠. 서류는 다 30조 남은 거로 다 문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서 2017년 8월 9일 날 방송에 나와서 20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20조 아니거든요, 30조거든요 라고 계속 이렇게 증거를 대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대통령이 발표했어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제 문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 앞에 공표한 문서들입니다. 국회에서 의결을 마치고 건강보험공단 이사회에서 의결을 마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하고 이런 문서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 아니라 천하 없는 사람이 주장을 해도 저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겁니다. 네. 예, 또 다른 분 질문. 예, 네, 질문들 하시죠. 하십시오. 저도 공직에 있다가 나와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조국 사건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해결을 좀 보긴 봤는데 맞습니다. 이 사건이 청원학교 10조 정도 나가는 걸 알고 있는데요. 국민 세금 아닙니까? 혹시 그 상급 회계법인 있죠? 네. 그 법인이 그 작전 세력하고 짜서 한 건지 아니면은 2010년부터 19년까지 계속 그 공공기관에 회계법인이 이렇게 선정돼 가지고 회계법인을 처리를 했는지 아니면 중간에 바뀌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그렇죠. 제가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공공기관 이 회계가 안 되나? 아까 이 통화표 일치 뭐 이런 거밖에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2017년, 2018년만 일치하지 않잖아요. 2017년, 2018년만 상덕 회계법인입니다. 그 바로 이전에는 뭐 우리 회계법인, 뭐 또 다른 뭐 한영 회계법인 뭐 이런 데들이었고요. 그 사람들은 적어도 그 사람들도 뭐 물론 뭐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 이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아예 그냥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속이는 겁니다. 삼덕 회계법인이 문제네요. 그렇죠. 일단은 삼덕 회계법인은 엄청난 문제고요.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삼덕 회계법인의 현재 대표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주인에 해당되는 사람이 경희대학교를 나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거가 또 혹시 우리나라는 뭐 그런 연줄이 좀 그러니까 그런 거랑 연관이 돼서 이
건강보험공단 회계를 맞지 않았나 그런 의심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확인될 거 없고요. 그 회계사들이 그렇게 짜지 않으면은요, 그걸 조작을 예, 하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자료도 여기 가져왔는데 삼덕회계법인의 김바울 회계사 등 4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덕회계법인의 김바울 회계사한테 이 자료를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방에도 초대를 했었고요. 아무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나갔고 그 삼덕회계법인 그 김바울 회계사한테 양심선언을 해라 그랬더니 보기는 하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요 얼마 전에 한 1, 2주 전에 저하고 우리 기사를 썼던 한국의정방송 TV 뉴스 기자분하고 둘이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그 전날 예약을 하고 만나기 예약을 한 거예요. 인터뷰 예약을 해갖고 전날 예약해서 다음날 오전 9시인가 10시에 가기로 하고선 갔어요. 갔더니 그 사람 만나기로 하고 갔는데요. 우리는 그 비서하고 다 얘기를 해서 이제 거기 갔거든요. 그 사람이 외국에 갔대요. 그런데 외국에 갔다 그러는데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이제 전화하라 그러고 전화했어요. 전화했는데 둘이 통화하고 있으니까 그 어떤 이사가 또 있더라고요. 이사라는 사람이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요, 김바울 회계사가 안 계세요. 그러면 김바울 회계사 등 4인이라고 그랬으니까 김바울 회계사 말고 다른 분 만나게 해달라고. 간단한 거,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간단한 거니까 만나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 이사라는 분이 그 비서라는 여성분하고 전화하는 소리가 들려요. 없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여기 대표를 좀 만나겠다 그랬더니 대표를 만나려고 그랬더니 대표하고는 미리 사전 예약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된대요. 그럼 그 이사라도 좀 아까 없다 그래라는 이사한테 좀 물어보겠다. 왜 그런 사람들을 감추고 속이느냐고. 이건 우리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민들의 일이고 국가의 문제라서 찾아와서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거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건강보험공단은 삼덕회계법인에 있으니까 삼덕회계법인이 알아본다. 그래서 왔는데 왜 만나주질 않냐. 기다리래요. 1시간 이상을 기다리다가 그냥 오게 됐어요. 나타나질 않아서. 이게 실상입니다. 예. 또 질문 계시나요? 예. 아유 제가 들으니까. 네. 그 지금 10조 이상의 어떤 그 차익이 생기고 지금 역대 누적된 것은 총체적으로 얼마로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몇십 조 되는 걸로 보시나요? 그거는 일일이 계산 안 해서 모르겠고. 오버하우스로. 예, 하여간에요. 2012년에 10조 6,395억이 남았다고 돼 있었어요. 2012년 말 현재. 그런데 그걸 갖다 그때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넘어오면서 2013년에 5조 9,597억의 흑자가 생겼어요. 그럼 16조 5,992억이 남아야 되는데 11조 4257억인가 남았다고 속인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5조 1,773억의 비리가 벌어졌고 그거 말고도 또 뭐 8,904억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서는 한 8조 7천억이 비리가 벌어졌더라고요. 그 비리가 벌어진 걸 갖다가 알렸더니 참여연대가 나서서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참여연대를 지적할 것도 없는데 참여연대가 나서서 오마이뉴스에다가 카드뉴스라고 그러고 올려갖고 정부의 주장이 맞고 제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거를 올렸어요. 참여연대가 나서 또 제가 나서서 그걸 갖다 계속 알리고 그러니까 2016년 9월에 더불어민주당의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인 기동민 의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기동민 의원이 나서갖고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적 준비금을 누적 수지라고 속였어요. 이 사건에 아까 누가 그럼 비리 저지른 사람이 누구냐? 비리야 물론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저질렀죠. 그리고 비리를 감춰주는데 가담한 사람들이 누구냐? 누적 준비금을 누적 수지라고 속인 사람들. 그걸 제가 저희 블로그 우리 그러면 국민연대 블로그 534번 글에 올려놨어요. 누적 준비금을 누적 수지라고 속인 사람들. 거기 다 나오고 실명을 공개했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증거 자료를 다 첨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뭐 예컨대 천정배 의원 아시죠? 천정배 의원도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이었었는데 그런 일을 했고 또 정의당인가 윤소아 의원이 있죠? 윤소아 의원도 다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입니다. 아까 기동민 의원도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이고
나서서 그런 비리를 갖다가 밝혀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거꾸로 비리를 감춰주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 거가 다 벌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터진 것이 바로 최순실 PC 사건입니다. 최순실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근데 최서원이라고 했는데 최서원 PC라고 그러고 2016년 10월 24일 날 터뜨린 겁니다. 터진 사건이 아니라 잘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저희가 나서갖고 화면 지나가는 걸 보고 저거 카카오톡이 저거 가짜인데 저거 아닌데 저건 최서원 거가 아닌데 그걸 알았고 그래서 글을 써서 2016년 11월 3일 날이 최서원 PC라고 그런 것은 건강보험 재정 10조 5천억 비리를 감추기 위한 보도다라고 글을 써서 쫙 올렸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이미. 그 한보 사태, 노태우 정권 때 한보 사태 보도 사건으로 5천억 보도 사건으로 나라가 아주 그냥 떠들썩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의료보험에서 적자가 난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수십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누적 2012년부터 지금까지 왔을 때 보면은 이 정도 규모의 어떤 나라 돈이 사라지는 그런 의료보험 쪽의 재정이 사라지는 거는 정말 나라가 몇 번 진동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큰 사건이 되겠네요. 그렇다고 봅니다. 저희가 2016년 17년에 알릴 때 그 당시에 뭐라고 그러고 알렸는가 하면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큰 비리다 그러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게 뭐냐면 알리고 나면요 보도들이 나오는데 자꾸 다른 것들의 규모가 커져요. 이걸 무감각하게 만드는 그런 보도들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런 사건을 알리고 나면은 그러니까 이거의 핵심이 뭐냐면은 중앙에서 벌어지는 비리거든요.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기서 벌어지는 비리입니다. 그럼 그 중앙에서 벌어지는 비리를 갖다가 보도하고 알려서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런 보도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워낙에 돈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보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신문, 방송 이런 데에 그 건강보험에 대한 홍보하는 거 있죠. 그 홍보 방송들이 많이 나오고 또는 뭐 의사가 잘못했다, 약사가 잘못했다, 한의사 뭐 누가 잘못했다, 국민이 무슨 뭐 도덕적 해이가 벌어졌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와갖고 실제 중앙에서 벌어지는 비리에 대한 조명이 잘 되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거가 보도가 돼야지만이 아주 손쉽게 이게 고쳐질 텐데 여태까지는 잘 보도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하나만 더. 예. 지금 의료보험료가 개개인이 부담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어디에다 하소연도 못하고 개별적으로 싸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 일을 하시는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어떤 위협이나 협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사례가 있으면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사실 많았죠. 많았는데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우리 같이 방원들은 이런 내용 알고 있고요. 무려 제 의사면허를 4번 뺏으려다 못 뺏었고요. 그리고 제가 개원하고 있는 병원에 뭐 불도 질러갖고 또 도둑도 들어오고 뭐 이루 말도 못합니다. 사실은 제가 생명의 위협을 제가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도 받고 있고 예.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할아버지들은 독립운동도 하셨고 아버지는 6.25 참전도 하셨고 형들은 뭐 예? 월남전도 참전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렇게 이 정도 하는 거가 뭐 그분들보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두려워서 못하거나 뭐 무슨 보복이 두려워서 못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같이 여기 오늘 오신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거 다 무릅쓰고 이렇게 정의롭게 애국자들이십니다. 여기 오신 분들 다. 예. 그럼 결국은 검은 세력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뭐 해킹하고 뭐하고 이런 말도 못합니다. 예. 네. 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쭉 우리가 이게 국민들이 저도 사실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마 지금 국민들도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 국민들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강보험 마피아다 이거는. 예. 그래서 이걸 앞으로 국민적 관심으로 늘 알려야 되겠다. 알려서 뭐 정권마다 이게 아마 곳간 돈 빼먹듯이 빼먹는 것 같아요. 곳간 돈.
뭐 며칠 전에 뭐 고민정 대변인이 곳간에 있는 돈을 사놓으면 안 된다. 곳간을 썩는다고 그래 얘기할 정도인데 이거 어떻게 또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가 예, 뭐 방법을 이제 다시 고민을 해요. 뭐 당장 해야 하는데 자, 그래서 예예예. 네, 질문하시죠. 영어 방송에서. 그 건강보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리가 이제 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총체적으로 더 심하게 완전 이제 규모적으로 이렇게 비리를 하고도 은폐시키고 아주 위조해가지고 하면서도 어느 기관이나 제대로 안 하고 하는 건 권력 정권 차원에서 지금 비호를 하고 그 범위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렇고 언론이 다 그쪽으로 넘어가 있어가지고 정권에 대한 불리한 건 전혀 보도가 안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말입니다. 박근혜 정권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을 때 탄핵이 된 그런 예감이 든다고 했는데 정황이 있다고 그러죠. 예, 정황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나와야 됩니다. 나오고 어떤 계기에서는 다시 복권하는 탄핵 무효 외쳐서 복권시켜가지고 다시 그 비리를 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게 다 드러날 겁니다. 예, 네. 뭐 건의를 해주신 거라고 지금 그 기자회견을 시작한 지가 벌써 1시간 반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질문할 게 많지만 한 가지만. 예, 마지막으로 한번. 박사님 이번에 수고가 많은데요. 혹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2013년 9월달에 보건복지부 장관 하시던 진영이죠. 네. 그분 우리 정권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사퇴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다시 민주당 정부가 가지고 네. 지금 행자부 장관을 하고 있죠. 네. 그런 연결고리를 한번 의심 안 좋은 해봤습니까? 지적이십니다. 안 해봤습니까? 왜요? 진영 장관일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월금을 속였습니다. 여기 제가 증거 다 있는데 일단 보여주면서 하면 참 좋은데 누가 저기 진영 장관 때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예? 그 진영 장관이 그 어디야 사우디인가 어느 나라에 가갖고서는 우리나라 의료를 수출했습니다. 2조 몇 천억을 갖다가 수출을 해서 돈을 버는 그 아주 엄청난 일을 했는데요. 그렇게 외국에 나가 있는데 진영 장관은 사퇴를 시켰습니다. 기억나세요 혹시? 네. 내용은 뭐냐면은 뭐 개인 그 기초연금에 대한 거가 청와대하고 장관하고 의견이 틀려서 이랬다고 보도를 했어요. 뭐 저는 뭐 그럴 일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그보다 더 큰 건강보험 재정 비리가 있어서 자르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금 비리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진영 장관도 그만두고 난 다음에 아니 장관 있다가 다 잘리죠. 장관 잘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장관을 뭐 10년 100년 하나요? 다 잘리죠. 장관이라는 장관은. 그러면 잘랐다고 그 사람이 다른 당으로 가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아주 이례적인 케이스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하던 김종대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사람도 박근혜 대통령 초기부터 해서 이사장 임기 다 마쳤거든요. 3년을. 그 사람도 그만두고 저쪽 민주당으로 갔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다. 이게 왜 그러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선생님 질문하셨잖아요. 무슨 검은 세력이 있을 것 같다? 네. 저희가 그거를 보피아라 그럽니다. 보건복지 마피아, 보피아라 그럽니다. 그 보피아가 지금 청와대 장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 그게 그 수많은 세력이 참여연대가 대부분입니다. 참여연대가 우리나라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여연대, 노조 이게 다 하나의 세력입니다. 저희가 보니까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 보건의료 쪽을 보게 되게 되면 그 세력은 하나입니다. 예컨대 이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지금 진영 장관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홍준표 의원이 경남 도지사였었습니다. 경남 도지사였었을 때 뭘 했는가 하면 진주우령 폐쇄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진주우령 폐쇄를 하니까 그 당시에 누가 단식을 했는가 하면 오늘 여기서 사진을 보여준 유일한 사람이 김용익 의원인데요. 김용익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지금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죠. 그분이 단식을 했습니다. 단식을 하고서는 이정현 청와대 수석을 만나고 진영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경상남도를 갖다가 감사를 했습니다. 당시 홍준표는 그 당시 한나라당 출신의 경남도지사입니다. 그리고 정권은 한나라당 정권이고 그런데 거기를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생각할 때는 홍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때부터 사이가 안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추정하고 있고 진영 장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한 시간 벌써 35분이 지났는데 기자회견하는데 질문할 건 많으시지만 나중에 개별적으로 좀 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 지금 정황적이고 상황적이고 이게 정권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내관이 폭발할 수 있는 아주 비리의 블랙홀이다. 지금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 윤 대표님이나 이 시민단체 의료개혁 국민연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안타깝게 다 뭉쳐서 지금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 윤 대표님과 의료개혁 국민연대는 어떻게 이 부분을 밝혀나가겠습니까?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여태까지는 수십 년 했다 그러지만 거의 제가 그냥 혼자서 지원하는 분들 계셨지만 우리 의료개혁 국민연대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 다 그냥 보복 행정 때문에 뒤로 좀 물러나 있는 상태고요. 지금 최근에는 이제 교장 선생님, 교사, 목사님, 이렇게 권사님, 이런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아주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는 한 가지하고 전에는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이거 보도한 적이 없어요. 그러기 전에 제가 이런 거 알리기 이전에는 제가 뭐라고 지적하면 보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보험제정 비리를 알리고 난 다음부터는 기자들이 일절 저를 갖다 이렇게 안 해요. 어떤 사람이 예전에 건강검진 비리에 대해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 기자가 메디파나 뉴스의 이호정 기자가 그렇게 보도를 했었는데 그분을 갖다가 건강보험공단이 출입 금지를 시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보도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뉴스인포터인가 주동식 기자가 그분 그다음 우리 저 선구자 방송에서도 또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 인터넷 방송들이 좀 나서주시고 그다음에 신문들 조금 아까 같이 한국우정방송 TV 뉴스 그다음에 신의 한수 이런 데서 하다 보니까 이제 우군들이 생긴 거예요. 우군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 지금 유튜브 방송에서 이게 나가게 되게 되면 저는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클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조금 알려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저절로 이제 수사 안 할 수가 없겠죠. 여태까지는 제가 혼자 하니까 고발해도 그냥 묵살한 겁니다. 제가 조사를 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엉터리인 것이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힘이 생겼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잘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온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